지금까지 발표됐었던 1월과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계속해서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3월은 분명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다, 시장에 충격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었지만 새벽에 발표된 연준의 입장은 예상과는 다르게 당장 이전 2월달 FOMC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값이 나오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입니다. 3월 21일 오늘 새벽 2024년도 3월의 FOMC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3월 금리 결정 역시도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FOMC가 정리되면 파월의 긴 발언들 중에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만 추격해서 유튜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FOMC에서는 사실 딱히 볼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1월과 2월은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지만 계절성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2월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바로 직전에 나왔었던 이 음봉자리를 전부 다 상승으로 양봉으로 마감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기준점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61.5K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61.5K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양봉이 나와주거나 혹은 직전에 나왔던 이 음봉자리를 전부 다 상승으로 되돌리는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하락이 마지막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나와줬던 하락과 오늘 아침까지 나와줬던 이 반등분에서 사실 두 가지 모습이 전부 다 나와주었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기보단 이런 그림이 나오면 마지막 하락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알트코인 진입을 다시 들어가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자, 그럼 현재 비트코인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도 여러분께 브리핑 전달 드릴 거고, 오늘은 알트코인들도 하나 둘 좀 살펴보면서 브리핑 계속해서 좀 전달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겐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을 크게 봤을 때, 자, 주봉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번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2021년도에 봤을 때 이런 조정 뒤에 큰 상승이 나와주거나 혹은 조정 뒤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장세를 보여주면서 알트코인 장세를 만들고 다시 또 큰 하락을 만들어 주거나, 결국은 앞으로 최소 비트코인이 반등하지 못하더라도 알트코인 장세는 충분히 남아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사실 어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저는 보다 더 높은 확률로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자, 이때 조정 뒤에 다시 또 비트코인이 큰 상승으로 이어졌던 구간이랑 지금의 구간이랑 비교하면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에서의 그림만 놓고 봤을 때 큰 양봉이 나와주고 그 뒤에 음봉이 두 개 나오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그림도 그림만 놓고 본다면 크게 양봉이 하나 나와주고 음봉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정말 과거랑 똑같은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똑같이 흘러가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좀 더 이어가든 혹은 이 저점을 한 번 더 깨러가는 하락이 나와든 지금 말씀드렸던 61.5K 라인을 지켜만 준다면, 일본 캔들 기준으로 아래 꼬리만 달아준다면 저는 앞으로 알트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도 충분히 큰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때문이고,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큰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단 추세 라인 그리고 보라색 채널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은 이전과 동일하게 큰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만약 여기서 도미넌스가 하단을 뚫고 내려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자금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눌릴 수는 있겠지만 이 하락에서 저는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어제 새벽에 반등문이 나왔을 때 원화 차트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 좀 버텨주기를 바랬었는데, 그러면서 김프를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김프는 아직까지는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김프에 대한 생각은, 사실 김프가 높다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잡지 못하면 오히려 나중에는 사실 다 놓치는 그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2021년도 고점에서 나왔던 것처럼 김프를 플러스 20에서 30%까지 나오는 그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국내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그 자체가 거품이고 그 거품이 꺼질 때쯤에는 정말 큰 그 하락이 좀 나와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김프를 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전체 시드가 100이라면 그 100에서 최소 우리가 50% 정도는 알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지금의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현재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자, 4시간 봉 캔들로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은 어제 하락으로 이탈했던 이 하단 추세 라인을
자, 하단 추세 라인을 이탈하고 한 번 더 저항받았던 이 윗꼬리 라인을 다시 돌파하는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그럼 고점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상단 추세 라인을 이었을 때 이 고점 자리 역시도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자, 추세 하단 라인을 돌파했고 상단 저항까지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눌림이 나와준다면 지금의 추세 상단 라인을 리테스트 해주는 움직임까지 나와준다면 더 큰 상승분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일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지금의 이 상단 라인을 하방으로 다시 이탈하는 하락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제가 보는 기준은 지금의 상단 라인 혹은 이 하단 라인이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 라인 그리고 동시에 61.5K입니다. 만약 현재가부터 61.5K까지 하락분이 나와준다면 그 하락폭이 마이너스 8% 정도로 꽤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풀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지금이 기준을 잡고 모아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제가 지금 그 추세 라인의 기준을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으로 두지 않고 최저점 자리로 두고 있는 이유가, 다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직전에 나왔던 이때 21년도 이 고점 자리랑 상당히 좀 유사한 그 차트 모양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재 구간을 차트를 4시간 봉으로 쪼개서 봤을 때, 자, 4시간 봉으로 자,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자, 이때도 4시간 봉상 하단 추세 라인을 이어봤을 때 그 하단 추세 라인을 한 번 더 상단으로 테스트하면서 떨어지는 하락이 나와줬었고, 이 상단을 다시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다시 상단부터 내려왔던 이 상단 추세 라인을 그어봤을 때, 자, 이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었고, 다시 이 상단을 이탈하는 하락과 하단 추세 라인까지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구간에서 하단 추세 라인을 이었을 때 이 상단을 저항받고 내려오는 하락이 나왔고, 다시 하단부를 돌파하는 상승과 상단부터 내려왔던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과거랑 동일하게,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 저는 이 자리를 충분히 깨고 내려오더라도 이 저점 라인 기준, 이 매물대 하단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버텨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저는 이 하단 추세 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이고, 이 상단 추세 라인 역시도 계속해서 좀 유지하면서 그 차트의 흐름을 좀 보면서 기준을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비트코인 같은 움직임은 계속해서 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에서 관종공부에서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브리핑 변동되는 사항은 다시 또 전달드리는 걸 하고, 그러면 바로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어제 상승분을 강하게 보였던 코인이 폴리메쉬입니다. 자, 폴리메쉬가 어제 상승분을 강하게 보였던 이유가 블랙록에서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 토큰화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코인이 폴리메쉬이기 때문에 어제 일본 캔들 기준으로 플러스 67% 장대 양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 RWA의 약자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이고, 쉽게 말해서 실제 세계에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현실 세계에 있는 채권, 부동산 등을 토큰화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토큰화를 할 때 좋은 점이 쉽게 유동성을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죠. 그리고 블랙록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비트에서도 폴리메쉬, 크레딧 코인, 그리고 아발란체 등으로 RWA 메타로 상승분을 좀 강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RWA 관련된 테마는 코인 마켓캡에서 볼 수 있고, 제가 해당 링크는 유튜브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 챌링크, ICP. 오늘은 차트 분석을 RWA 관련된 코인들로 좀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폴리메쉬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메쉬가 어제 플러스 67% 반등분이 나왔고, 그 양봉을 뒤로 다시 또 추가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폴리메쉬를 들고 있는 분들과 들고 있지 않은 분들로 나뉘게 될 텐데, 폴리메쉬를 들고 있지 않고 RWA 메타로 이전에 시바이누 아니면 월드코인, 더그래프처럼 추가적인 여기서 한 100% 나왔지만 200%, 300%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현재가에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바로 직전에 나왔던 이 음봉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자, 폴리메쉬가 이 거래량의 음봉의 고점 자리, 여기가 원화 기준으로는 586원입니다. 자, 586원을 돌파봉 마감했을 때 저는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해당 라인의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매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 차트를 좀 더 봤을 때 제가 거래량이 터진 양봉 자리는 양봉의 시가 자리가 중요 지지랑
저항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반대로 음봉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게 되면 그 음봉의 최고점 자리가 강한 저항 자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때가 23년도 4월 달에 음봉에서 고점을 터뜨렸던 이 자리가 406원입니다. 음봉 고점을 터뜨렸던 구간부터 현재까지 차트를 봤을 때, 자, 음봉에서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상승이 나와줬고, 해당 자리를 돌파하고 마감했지만 여기서 다시 이 음봉 밑으로 빠지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이 자리를 저항받는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저항받고 다시 하락하고. 자, 그럼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바로 직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자리 음봉 고점 자리를 이제서야 막 윗꼬리를 달아주는 캔들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이 음봉 윗꼬리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준다면 오히려 폴리메시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눌려줄 수 있는 자리이고, 반대로 해당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신규 진입에서는 그 기준점이 이런 바닥, 자, 이런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너무 멀어서 못 잡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땐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추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발란체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체인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인링크 차트를 보면은, 저라면 체인링크는 지금 바로 체인링크를 들어가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일본 캔들 기준상 지금 해보시는 검정 실선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윗꼬리를 달았던 이 21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최근에 나왔던 때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이때 나왔던, 자, 이 캔들이 24년도 2월 2일에 나왔던 캔들인데 여기가 정확하게 23,640원입니다. 해당 자리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윗꼬리를 만들었고, 이 윗꼬리 나왔던 자리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자, 현재가부터 이 하락폭이 대략 마이너스 한 10에서 11%인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눌림이 나왔을 때 이 캔들라인 시가 자리를 기준으로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충분히 그 물량을 모아가도 괜찮은 코인이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상승에서 가장 많이 반등분을 보여줬던 코인들, 폴리메쉬, 크레딧 코인, 그리고 최근까지 올라왔던 아발란체를 봤을 때 이번 상승 메타가 충분히 RWA로 인한 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체인링크가 이번에 반등분을 잘 보여주진 못했지만 사실 코인이라고 하는 게 한번 반등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뭐 최근에 했던 폴리메쉬도 보면 계속해서 하락했지만 이 하락분을 전부 다 되돌리는 상승분이 나와줬었고, 뭐 크레딧 코인 같은 것도 보면은, 자, 크레딧도 동일하죠. 내려왔던 하락을 전부 다 양봉으로 플러스 24%짜리 양봉이 나와주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 목표값을 먼저 잡기보다는 우리가 그 하단 기준을 어디까지 여유를 두고 잡아볼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확실하게 되돌리지 못한 코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또 찾아뵙고 브리핑 전달 드릴 수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